첫 번째 사연은 어머니에 대한 내용이네요. 집 안에 덩그러니 혼자 남아서 나 지금까지 잘 살았나? 나 뭐하고 살고 있지라는 생각들, 소위 얘기하는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게 생길 수 있죠. 어머니의 선택으로 내가 나아진 거지, 내가 그 선택에 있어 동의가 된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내가 거기에서 막 엄청난 마음의 빚을 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브로의 정신세계.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장영진입니다. 예,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시크릿 토킹 편이죠. 마인드 카페 앱의 가족 카테고리에서 익명의 고민을 준비했는데요. 사연 봉투를 받았죠. 제작비가 올라갔나요? 몰라요. 저희 PD님이 많은 신경을 쓰십니다. 첫 번째 사연 제가 오픈해보죠. 그러시죠. 어머니가 많이 무기력해 하십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를 키워오신 어머니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치신다고, 다 귀찮으시다고 요즘 들어 말씀하십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길 바라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온전히 키워내겠다고 하시며 절 낳으시고 절 위해 청춘을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절 어머니의 분신이라 생각하실 정도로 소중히 생각해 주십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이제 50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회의감이 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상담 받아보자고 말씀도 드려보았지만 갈 필요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네요. 너무 걱정됩니다. 제가 어머니를 위해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사연은 어머니에 대한 내용이네요. 아마 뭐 저보다 한두 살 많으신 누나이신 것 같은데 동생이실 수도 있어. 일단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어머님이 이제 내일 모레 50을 바라보신다라는 거 보니까 아마 40대 후반이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40대 후반 정도가 되면서 남성, 여성 둘 다 성호르몬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서, 특히 여성에서는 한 2, 3년 사이에 급격한 성호르몬의 저하가 일어나면서 소위 폐경, 완경이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 여성성 호르몬 중에서 특히 에스트로겐이라는 게 단순하게 성호르몬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뇌 안에서 우리의 기분, 감정을 조절해주는 다른 신경 전달 물질과 함께 기분을 조절해줍니다. 근데 50 근처에 완경이 일어날 때 이런 성호르몬이 급격하게 2, 3년 사이에 저하를 하면서 감정, 기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갱년기 증상들, 그중에서 특히 갱년기 우울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우울증의 증상이 의심되는 증상들이 몇 가지 있는데, 환경적 요인도 있을 수 있어요. 어머님이 40대 후반이고 자식이 20대 초반이라고 그러면은 한 20대 중반 정도에, 더더군다나 주변에서는 낳지 마라 하는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본인의 의지로 아이를 낳아서 20년 넘게 아이를 케어하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서 키워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40대 후반이 되다 보니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라는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고, 자식은 20대 초반이니까 본인 생활을 하느라 바쁠 것 같고, 집 안에 덩그러니 혼자 남아서 나 지금까지 잘 살았나? 나 뭐하고 살고 있지라는 생각들, 소위 얘기하는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게 생길 수 있죠. 그로 인해서 이런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또 우울증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이 우울증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게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에게 가장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부인과를 먼저 가자라고 추천을 해서 거기 가서 호르몬 검사도 받고 갱년기 증상들에 대한 체크도 해보고, 산부인과 선생님을 통해서 갱년기 우울증이 의심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자연스럽게 좀 우울증에 대한 치료까지 연결이 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시면 안 가신다라는 환자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쓸 수 있는 항우울제 약은 한 달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기간 자체가. 그래서 결국에는 그 치료는 6개월, 최소 6개월 정도를 해줘야지 완치가 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산부인과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시면 좋고, 만약에 그걸 못 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배경 지식을 좀 알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꺼내면은 조금은 어머니가 스무스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어머니가 갱년기 우울증이 있으셨고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 혼자 있는 자식이었고 집에서.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형제나 아버지조차 좀 부재가 아닌가라는 상황이 좀 의심이 되거든요. 그러면 오롯이 그 엄마를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실 수 있는 효도라는 거는 일단은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엄마 얘기를 좀 많이 들어주고, 그러면서 엄마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본인도 좀 공부해 가면서 결국 상담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도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엄마와 어쨌든 본인은 다른 존재다라는 걸 일단은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선택으로 내가 나아진 거지, 내가 그 선택에 있어서 동의가 된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내가 거기에서 막 엄청난 마음의 빚을 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바뀌면 안 됩니다. 엄마 인생이 내 인생보다 더 위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돈 들이고 여행 보내드리고 다 좋죠. 정말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괜찮은 어른으로 성장을 해서 사회적으로 잘 자리를 잡는 것. 그것이 결국에 어머니가 어머니로서 소명을 내가 다 했구나. 내가 자식 키우는 게 헛되지 않았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하는 가장 큰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뒤 관계를 명확히 잘 따지셔야 된다는 거. 그걸 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점점 미쳐가는 것 같아요. 언니는 예전부터 부모님과의 다툼이 잦았고 항상 제멋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는 언니가 무얼하든 더 이상 터치를 안 하게 되었죠. 그런데 가끔 저와 엄마가 말싸움을 할 때면 너 점점 언니랑 비슷해져 간다. 언니처럼 될래?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집에서 화를 내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게 저희 가족에게 평화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렇게 참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삐뚤어져 보이고 그 사람들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들이 꼴도 보기 싫어지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얘기를 하네요. 일단 이제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약간 공공의 적이 되는 가족 구성원이 있죠. 그래서 항상 어렸을 적부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렇게 안 돼야지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자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그거를 다른 가족 구성원이 너 아빠 닮아가, 엄마 닮아가, 혹은 너 언니 닮아가 이런 피드백이 들어올 때 굉장히 자기 스스로 경각심을 넘어서 거의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사실은 저도 경험했던 거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주변의 피드백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100이라는 것이 나를 구성하고 있다 쳤을 때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가족 구성원 중 한 명과 닮은 내 모습이 100 중에서 과연 얼마나 차지할까? 그리고 그 모습도 나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걸 좀 인정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내가 좀 더 바꿔나가야 될 나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 가족의 평화라는 게 어느 누구 한 명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고 20살 이상의 성인이라면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가족으로부터 적당한 거리두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해온 걸로도 충분해 보이거든요. 저도 이제 집에서 막내였고 약간 평화를 담당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저희 집 사람들이 다 빡세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는 형처럼 좀 되라 이런 피드백을 받다가 형이 이제 고등학교 때 큰 방황을 하고 아버지랑 엄청 싸우고 막 이러면서 형처럼 되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 저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삶을 살았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되게 많이 죄책감도 느끼고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런 자책을 많이 했던 것도 같고 그러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그게 첫 번째 단추는 일단은 닮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일단은 인정을 해야 돼요. 물론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당장은 되게 힘들 거예요. 안에서 이제 자기 감정 표현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이제 그걸 좀 하고자 하는데 사회적인 관계니까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눌리고 눌리다가 사람들이 싫어지고 미워지고 좀 회피하게 되고 자기 혼자 있고 싶어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된 건데, 결국에는 성격이란 건 타고난 게 제일 크긴 하지만 어쨌든 만들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고 내가 또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세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것들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수용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뭔가 의미를 찾고 부여하고 그러면 나는 이런 식으로 좀 더 가야겠다가 좀 자리 잡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 하셔야 될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화를 낼 건데 언니처럼 안 내는 거를 조금 연습을 하셔야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감정적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상대방한테 내가 지금 불편하다는 걸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조금 더 개발을 하셔 나가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잘못된 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대인 관계를 하는 것을 태어나서 어렸을 적 부모의 양육 과정 속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처음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부터 언니와 비교를 통해서 본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적절하게 밖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전혀 못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학교 생활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혹은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나의 감정과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걸 못하고 사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집에서 연습된 대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지금 뭔가 기분이 좋지 않은데 그걸 기분이 좋지 않다라 표현도 하지 못하고 혹시나 표현을 하게 될 때 나도 언니처럼 욱하고 화를 내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 표현을 제대로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질 정도까지 쌓인 게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제일 많이 듣는 게 이제 너까지 왜 이래 뭐 이런 말일 거예요 아마. 네, 잘 알죠. 네. 아니, 수능날 아침에도 아빠랑 싸웠어요 차에서. 돌아버리겠는 거 왜 따라와가지고 수학 문제 안 풀리는데 계속 막 머릿속에서 아침에 막 트라우마 막. 되게 재밌는 게 정신과에서 이제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장 위크한 자녀 한 명이 있으면 그 위크한 가족은 그 가족 구성원은 계속 휘둘리게 돼요. 그 집안 다이나믹에서. 그러면 결국에 그 사람은 성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그 무의식적으로 부모들은 가장 위크한 자녀를 내 품 안에서 두고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있다고 해요. 그게 어떤 본성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점점 늙어가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나는 또 다른 성인으로서 독립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과격하게라도 나는 그걸 안 할 거야 라는 어떤 의사표현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게 순간적으로 누군가의 감정이 상하게 될 수도 있고 내가 감정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감수하고 인내하지 않으시면 나는 나중에 결국에는 더 큰 어른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양재원 원장의 감정이입이 굉장히 많이 됐던 사연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시죠. 네. 뭐 더 추가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한번 보내주시면 또 그만 보내세요. 자세하게 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심리 커뮤니티 마인드 카페 어플리케이션에 사연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댓글로 사연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